충청도 서산에 사는 이선비는 무관으로 대대로 잘 사는 집안의 사람이었습니다. 다만 슬아의 자식이 없고 부인마저 병으로 운명을 달리했기에 혼자 쓸쓸히 살아가고 있었죠. 물론 그동안 몇 번이나 재혼하려 사방팔방 알아보았지만 친구들과 술 마시며 노는 것을 더 중히 여겼기에 짝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10수년이 지났습니다. 어느덧 50이 넘어 백발이 성성해진 그는 그제서야 슬아의 자식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매우 안타까워하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진작 재혼해서 이씨 집안의 대를 이을 아이를 낳았어야 했는데 이렇게 많은 재산이 있어봤자 어디 쓰겠나. 물려줄 자식 하나 없는데 말이야. 가을 어느 날 이선비는 대청에 앉아 혼자 남은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며 집마당에서 별을 타작하는 머슴들의 모습을 멍하니 보고 있었습니다. 이따 옆마을 중매쟁이한테 찾아가 재혼할 만한 괜찮은 여인이 있는지 한번 물어봐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머슴들 사이에서 관복을 입고 위험 있는 자태로 그를 향해 다가오는 한 관원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한데 어딘가 낯이 익어 보였죠. 어디선가 본 것 같은 그의 모습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던 이선비는 그가 작년에 유명을 달리한 친한 버심을 알아채고는 놀라 말했습니다. 자네는 작년에 이 세상을 떠나 이미 황천을 건너지 않았는가? 내 자네 장례식에서 슬피 울던 일이 아직도 생각나네. 대체 이게 어찌된 일인가? 세상 일이란 게 참으로 웃기지 않는가? 산 사람이었을 때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도 관직에 오르지 못해 비참함만 가득했는데 죽고 나서 저승에서 마마를 관장하는 벼슬을 얻게 되었고 그 일로 친했던 벗을 다시 만나 해호할 수 있게 되었으니 말이야. 일 때문에 요 앞마을에 들렀다가 마침 자네가 이곳에 산다는 것이 생각나 얼굴 한번 보러 온 것이라네. 그 마마를 관장하는 일이라니? 그러면 자네가 혹시 그렇다네. 사람들이 말하는 두신이 바로 나지. 예전 우리 조상들이 무서워하던 전염병이 몇 있었는데 그 중에서 천연두는 걸리기만 하면 열의 9은 죽어나가는 무시무시한 병이었죠. 그리고 이 병은 두신이 가져온다고 믿고 있었는데 마침 이선비의 벗이 죽어 마마를 관장하는 두신이 된 것이었습니다. 자네는 살아 생전 지나가는 똥개가 죽어있는 것만 봐도 눈물을 흘리던 여린 성품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찌하여 이 참혹한 일을 맡게 되었단 말인가? 진정 사람들의 목숨을 빼앗는 일이 자네와 맞는단 말인가? 내가 무슨 힘이 있겠나. 그저 하늘의 뜻을 따를 뿐이지. 그런가? 그렇다면 어쩔 수 없지. 다만 일을 하면서 독자나 과부의 외자식들 중에 오래 살아야 할 아이가 있거든 부디 덕을 베풀어 살려주길 바라네. 이선비의 말에 두신이 된 친구는 알 수 없는 웃음을 지으며 돌아오는 길에 또 찾아오겠다 말했습니다. 그리고 안개처럼 사라져 버렸죠. 그의 모습은 다른 사람들에게는 보이지 않고 이선비에게만 보였기에 마당에서 벼타작을 하고 있던 머슴들은 혼잣말을 하고 있는 선비를 보며 수근수근거렸습니다. 모두들 이선비가 혼자 사는 외로움에 지쳐 머리가 살짝 돌아버렸다 생각했죠. 그는 자신을 보는 머슴들의 눈빛이 예사롭지 않다는 것을 알아차리고는 헛기침을 하며 방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며칠 후 여느 날과 다름없이 대청마루에 앉아 멍하니 하늘을 바라보고 있던 이선비에게 두신이 된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한데 그는 저번처럼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뒤로 이승을 떠나 저승으로 가는 아이들이 일렬로 쭉 서 있었는데 그 수는 헤아릴 수 없이 많았습니다. 그 광경에 이선비는 착잡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는데 개 중에 10살쯤 돼 보이는 아이가 그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아이는 다른 아이들과는 달리 몹시 괴로운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선비는 친구에게 물었죠. 저 아이는 어느 집안의 자식이길래 왜 저리 괴로워하는가? 저 아이는 호남 외딴 고을에 사는 김씨 집안의 아이라네. 아이의 집안이 처한 상황이 너무 딱하고 안쓰러워 가만 놔두려고 했는데
상황이 여의치 않아 잡아왔네. 그래서 저렇게 괴로운 표정을 짓고 있는 것이지. 무슨 상황이길래 가만 놔두지 않고 억지로 데려가려 하는가? 그러자 두신이 아이에 관한 얘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아이는 다른 형제는 없는 3대 독자인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혼자 남은 어머니가 오기야 금이야 하며 키웠지. 다행히도 집안이 가난하지 않아 아버지가 없어도 할머니 할아버지의 도움으로 잘 먹고 잘 살았네. 하지만 아무리 잘 산다고 해도 과부의 아이이고 3대 독자이기에 측은지심이 이로 심하지 않은 증세를 줬고 때문에 두창이 돋아 열이 나고 딱지가 앉아 떨어질 때까지 그다지 힘들지 않았지. 그 후 며칠 지나지 않아 별 탈 없이 나았고 말야. 그래서인지 제사 때 온 집안 식구들이 정성을 다해 저승에서 전례가 없을 정도로 풍성한 뇌물을 바쳤다네. 많아도 너무 많아서 전부 갖고 갈 수 없을 정도였지. 한데 그것들을 다 가지고 갈 만한 손이 부족하지 뭔가. 그래서 저 아이에게 나머지 짐을 지고 따라오라 말했네. 당시에 마마에 걸렸다가 살아남으면 두신에게 감사하다는 의미로 제사를 지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한데 아이의 집에서는 감사하다며 많은 음식을 차린 탓에 오히려 아이를 다시 빼앗기는 불상사를 겪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있던 이선비가 말했습니다. 들을수록 안타깝군. 자네는 예전과 다르게 왜 그렇게 인정이 없어졌는가? 3대 독자에다가 과부가 키우고 있는 아이였기에 마마를 무사히 치른 거에 대한 보답을 하고자 상이 넘치도록 음식들을 마련한 것인데 그런 걸 받고도 왜 아이를 잡아가느냔 말일세. 이보게 그러지 말고 내 집에 있는 말 한 피를 가져가게나. 한창인 나이라 무거운 짐들은 충분히 싣고도 남을 만큼 튼튼한 놈이라네. 그걸 내어줄 테니 저 아이를 대신 집에 돌려보내주는 게 어떻겠나? 나 역시 마음이 편치 않았는데 자네가 그리 말해주니 고맙네. 이선비가 즉시 마굿간에서 말을 끌고 나오자 두신은 말머리에 희고 창백한 손을 올렸습니다. 그러자 말은 순식간에 쓰러져 죽어버렸죠. 그리고 몸에서 흰색 연기가 나오더니 그것은 곧 말의 형태로 변했습니다. 이에 친구는 짐을 혼이 된 말에게 옮긴 후 아이의 혼을 집에 돌려보냈습니다. 아이와 작별 인사를 한 이선비가 대청에서 내려오니 바로 옆에 있던 두신은 아이들과 함께 어디론가 사라져버렸습니다. 참 알다가도 모를 친구야. 이선비는 씁쓸한 혼잣말을 한 뒤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뒤로 몇 달이 지났습니다. 여느 날처럼 이 씨가 대청에 앉아 한가롭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본 적 없는 여자 하나가 갑자기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이상하게 여긴 이선비가 누구냐고 물었는데 그녀는 대뜸 절을 하더니 그의 물음에 답했습니다. 전라도의 작은 마을에서 올라온 김씨 집안의 아녀자입니다. 아무리 봐도 내가 아는 얼굴은 아닌 듯한데 어찌 이곳까지 오게 된 것입니까? 예전 두신께 끌려가는 아이를 말과 맞바꾸어 살려주신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아이가 바로 제 외동아들 김씨 집안의 3대 독자였습니다. 날이 덕에 운 좋게 살아날 수 있었죠. 어떻게 그 일을 아시는 겁니까? 아이가 마마를 무사히 치른 후 두신을 보내는 제사까지 올렸는데 갑자기 아이의 숨이 멎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를 잃은 슬픔과 김씨 집안의 대가 끊겨 완전히 망했다는 상실감에 정신을 차리지 못했죠. 속으로는 아이를 따라 목숨을 끊을까 하는 생각까지 했습니다. 한데 죽은 줄 알았던 아이가 몇 시간 후에 벌떡 일어나 앉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더니 나리와 두신이 나누던 대화와 나리께서 아이 대신 말을 내줘 다시 살아 돌아올 수 있었다는 이야기를 상세하게 들려줬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군요. 그래서 감사의 말을 전하기 위해 이 먼 곳까지 찾아오신 겁니까? 아니요, 감사 인사와 함께 이 집에 몸을 의탁하기 위해 찾아온 것입니다. 전나리의 고마움을 뼈에 새기고자 집안의 짐을 전부 싸서 이곳으로 왔습니다. 제 아들이 와서 나리의 은혜를 갚으면 더 좋았겠지만 김씨 집안의 3대 독자라 그러지 못하는 점 너그러이 이해해 주십시오.
그러니 부디 이 집에 살면서 몸이 닳도록 일에 나리에게 진 은혜를 갚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무턱대고 찾아온 여인의 얘기를 들은 이선비는 난처했습니다. 아무리 은혜를 갚기 위해 이 먼 곳까지 왔다고는 하나 처음 보는 외간 여자와 함께 산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짐까지 바리바리 싸들고 왔기에 안채에서 가장 먼 곳에 방을 하나 내어주었습니다. 여인은 나름 뼈대 있는 집안의 며느리여서 그런지 일을 무척 잘했습니다. 음식 솜씨도 좋아 집에서 오래 일한 여종이 그녀에게 배울 정도였죠. 얼굴 또한 고왔기에 날이 갈수록 이선비의 가슴 속에서 그녀에 대한 마음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어느덧 그녀가 이선비의 집에서 일한 지 몇 년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 둘의 사이는 가까워져 서로 사랑하는 사이가 되었고 슬아의 아들까지 두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둘의 사이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녀가 김씨 집안의 며느리이기 때문이었죠. 때문에 둘은 재혼하지 못했고 아들을 낳은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시댁에서 내려오라는 서신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다시 전라도로 내려갈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그녀가 떠난 뒤에도 이선비는 전혀 외롭지 않았습니다. 그녀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 때문이었죠. 혼자 쓸쓸히 죽음을 맞이할 줄 알았는데 떡두꺼비 같은 아들이 생겨서 이선비는 너무 기쁘고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두신이 된 자신의 친구 때문이라 생각했습니다. 물론 그에게 한번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었지만 아들이 생긴 이상 다시는 그 얼굴을 보지 않길 바라면서 말이죠. 이상 야담설화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